영국 2만 명, 프랑스 15,000명, 스페인 10,000명, 그리고 독일 7,000명. 어제 유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유럽만 보게 되면 코로나19 2차 확진이 거의 확산이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유럽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독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00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그게 이제 좀 회복되기는 했어도 한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 하락을 얘기하는 요인으로 두 개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이게 좀 힘들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얘기를 하는데, 미국 부양책이 힘들어지면 미국 주가가 더 빠져야 될 텐데 왜 유럽 주가가 더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양념으로 끼얹는 것 같고, 네. 결국에 보게 되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좀 보십니까? 뭐 그렇겠죠. 유럽 주식시장의 하락은 사실 뭐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예.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뭐냐면, 유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수단이 정책 수단이 없다라고 예. 하는 게 이제 큰 부분이죠. 근데 바이러스는 사실 예견됐던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예전에 예. 1918년 스페인 독감 때도 보면, 그때는 뭐 확진자 수 이런 건 없었습니다만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주간 단위로 사망자 수를 집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1918년 스페인 독감 때 사례를 보면, 이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한여름, 여름부터 해서 9월, 10월 초까지는 사망자가 안 나와요. 네. 예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갑자기 10월 10일 정도부터 해서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1년 동안 사망자가 나오게 되면 뭐 전체 도시의 전 인구가 다 사망하게 되는 정도의 급속도의 사망률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예. 이게 갑자기 12월 초를 지나면서는 이게 확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계절성 독감과 좀 비슷한 패턴을 그때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이러스도 뭐 크게 다르다고, 왜냐하면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크게 네. 다르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이거는 뭐 어차피 지금 10월 중순부터 해서 12월 초까지 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어쨌든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구글 이런 데 보면 지역사회 이동성 인덱스 이런 게 있습니다. 지수 예, 이런 게 그렇죠. 있는데, 예. 위치 정보를 갖고 뭐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건데, 10월 들어오면서 유럽 주요 도시들에서는 대부분 다 이게 활동성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뚝 떨어지는. 예. 네. 근데 지난 뭐 3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3월 때가 가령 100에서 뭐 40까지 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회복도 사실 80, 90까지밖에 못 갔었고, 네. 다시 떨어지는 게 한 10%포인트 정도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걱정스러운 건 이게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치명률이 현저하게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치명률이 뭐 주요국 같은 게 1%뭐 미만으로 좀 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좀 활동을 제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 다만 경제가 좀 둔화되는 건 맞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은 부양책으로 충분히 부양책이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별 걱정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조금만 참자, 이런 식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유럽은 지난번에도 사실 EU 차원에서 부양책을 내놓을 때 예. 앞으로 EU 회원국들이 5년 동안 낼 분담금을 그렇죠. 앞에 당겨서. 네, 예, 담보로 해가 채권 발행해서 예.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럼 5년 지나서 그 다음 5년을 또 땡길 거냐라는,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정말 어렵지 않겠는가. 더 이상 부양책 나오기 어렵다라는. 그럼 이번에 악화되는 걸 막아줄 수 있겠는가. 예.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미국하고는 좀 다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차 확산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한번 여쭤보게 되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1차 때에는 오히려 이제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갑자기 언택트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주식들이 이미 이제 상당히 노출도가 희미해졌고요. 그 다음에 주가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때문인지 최근에 보면은 별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또 한 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한다고 했을 때에 이런 주식들이 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가는 증가율의 증가폭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당연히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겠죠. 확진자 수도 뭐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증가할 거고 전체 누적 사망자 수도 증가하겠지만 이게 그 증가에 주목할 게 아니고 모멘텀이라는 것이죠. 증가가 기세가 세지고 있느냐, 증가가 기세가 둔화가 되고 있느냐,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주식시장 핵심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1918년, 19년 스페인 독감 때도 보면 이게 1918년 가을 겨울 시즌에 한번 대유행을 하고 그 다음 봄에도 한번 2월 달부터 다시 이게 사망자가 증가해요. 근데 그 1918년보다는 현저하게 사망자가 그만큼 증가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도 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과거 패턴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이게 완전히 너무나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고 과거의 연장선상이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그런 패턴이라고 본다면 이번이 사실상 거의 이 모멘텀으로서는 기세로서는 거의 바이러스 기세로서는 거의 끝 그렇죠. 무렵이라고 예, 봐야 거의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지난번이 기세가 제일 셌었고 지난 봄이 그러니까 그 당시 환자는 많지 않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공포감은 제일 컸었다고 그렇죠. 봐요. 제일 컸죠. 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을 확 줄이고 언택트에 가면서 이게 이렇게 가던 언택트의 비중이 이렇게 갔던 것인데 지금 이런 이제 기울기의 그 모멘텀이 지금도 나오겠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예. 현재 보게 되면 지난 봄에 우리가 나타났던 이 언택트 쪽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정도는 훨씬 더 약화돼 있어요. 최근에 예. 음식점 같은 데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충분히 집안에 그렇죠. 갇혀 있었다라는 예, 예. 생각으로 이게 1단계로 완화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언택트 주식들이 간다고 하기에는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보면 이거 사람들이 다시 이 너무 심하게 갔던 걸 되돌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도 예. 마찬가지 상황이고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해서 예전 봄 같은 그런 산업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3월 같이 언택트 주식들이 시장에서 다시 등장하고 이러는 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개념에서 가치주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네. 한 달 동안도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가치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습니다. 네. 이런 그 현상 자체는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가치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가치주 문제는 아니고 이게 뭐 많이 올라간 종목 성장주, 뭐 못 올라간 종목 가치주 이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못 올라간 주식을 사면 이것도 참 낭패가 계속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가치주 컨셉이 아니고 경기 순환주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확실히 있어요. 경기 순환주 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그것도 큰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이런 것이고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예. 다시 하겠죠. 그러니까 특히 미국은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 끝나고 나서도 너무 오랫동안 뭐 서로 싸우지 않겠는가 이런 게 있는데 그동안에 뭐 200 몇십 년 동안의 미국 역사를 보면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봉합하고 그냥 가는 다음 선거 때 봅시다 이러고 넘어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한다면 선거 끝나고 다소간의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뭐 경기 부양책이 어쨌든 내년 초 정도에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경기에서 큰 바닥은 지났다. 이게 회복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문제는 또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IMF는 뭐 K자형을 이야기하던데. 예, 그렇죠. 가는 데는 가고 못 가는 데는 아예 더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치주라고 한다 못 가는 데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이거를 산다, 이거를 갖고 간다, 이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이 확실히 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비싼 주식, 그다음에 그러면 못 가는 싼 주식만 존재하느냐 하면 중간에 경기에 따라서 안 됐다가 경기가 개선되면 좀 좋아졌다가 이런 주식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경기 사이클과 관련된 주식들인데 이런 주식들의 장기 투자 기관들은 사실 이런 주식들에 최근에 좀 관심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좀 전에 경기 관련주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같이 주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이러니까 예. 그냥 통칭해서 그냥 같이 주라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무튼 가장 큰 동력, 특히 지난 한 달 동안의 가장 큰 동력을 보면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입니다. 삼성전자 그렇고 LG전자 그렇고 LG화학 그렇고 이렇게 이익이 잘 나올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기대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유동성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유동성이 아무튼 힘이 현저히 떨어져 버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복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많이들 생각하는 게 이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니 유동성에서 그다음에 실적으로 포인트가 옮겨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관점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사람들이 확실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소비를 폭발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상과 다르게. 근데 사실 사람들은 우울하면 소비를 하거든요. 예. 예,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비를 하는 겁니다. 뭔가를 사고 하면서 이제 기분을 전환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가전제품 그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가전제품 바꾸고 가구 바꾸고 인테리어 바꾸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뭐 그 집에 풀장을 만드는 이런 예. 회사들도 뭐 각광을 받고 이럴 정도로 집을 꾸미고 하는데 굉장히 좀 사람들이 소비를 지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뭐 그렇긴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여러 가지로 곤란한 게 있습니다. 곤란하다. 예, 예. 이것도 그렇죠.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쓸 거를 확 써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소비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게 볼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게 있고 이게 그동안에 경기가 침체로 갔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늘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 당장 올리고 보자고 어마어마한 보양책 쓰는데 그러면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예. 근데 그러고 나면 이 소비 증가의 모멘텀이 훅 하고 꺾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 지금은 실적 상세로 넘어갔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게 이 실적은 한 분기, 두 분기 정도에 다시 둔화가 오는 실적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고 온 가장 큰 힘은 전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로 공매도를 제한해 놓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예, 예. 신용대출 예, 계속했던 이걸 지금 억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예. 실적에 대한 것도 이거 상당히 좀 난감하게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국내에서 그렇게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출 쪽에서 힘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원화 환율이 떨어져 버리면 예. 원화로 환산해야 되는 환산해서 보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악화가 될 위험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원화 환율 때문에 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다 보니 국내 주식시장이 좀 상승 탄력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린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환율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달러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보면 원화도 추가적으로 절상이 될 가능성도 높고 또 하나 이제 그 관심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게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계속해서 강세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달러를 포함해서 그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환율이라는 게 각국의 펀더멘탈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펀더멘탈에 굉장히 좀 경도된 사고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들 하는데 그렇죠. 사실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돈이거든요. 돈이죠. 예,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은데 유럽은 저렇게 경제가 나쁜데 왜 유로화는 약세가 안 올라가고. 가냐. 예. 그 이거는 이제 달러는 돈을 많이 풀 거고 예. 앞으로도 많이 풀 거고 유럽은 돈 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 단적인 예로 뭐 일본 잃어버린 20년 이야기합니다만 그동안에 엔화 약세 안 갔어요. 엔화 예. 강세로 가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일본이 충분한 보양책을 안 쓰면서 엔화가 조금밖에 안 나온 거죠. 미국은 계속 달러를 많이 풀어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소성이 있는 일본 엔화가 잃어버린 20년 동안 강세로 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예. 유럽도 그런 모양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많이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면서
통화 가치는 강세로 가버린다. 예.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서 통화 가치가 약세로 가는 게 아니고, 근데 경제가 나쁜데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예, 특히나 예. 유럽은 못 쓰게 돼 있어요. 못 쓰게 돼 있는 구조 때문에 야, 저 유로화 계속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엔화 강세처럼 유로화 강세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계속 돈 찍어내네 이런 측면에서 약세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는 뭐 최근에 시진핑 주석도 개혁 개방 다시 강조했습니다만 사실 오랜 시간 동안에 중국은 외국 자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경상수 흑자로 충분히 외환 보유고도 늘리고 1대1로 사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외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경상수 흑자가 GDP 1%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거기다가 써야 될 돈들은 많고 예. 뭐 저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 해서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채권 자금, 특히 채권 자금의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올해에 굉장히 많은 돈이 중국 채권으로 들어온다고. 맞습니다.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채권 지수 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영국의 푸찌 지수는 이미 중국 채권을 세계 지수에 편입시켰고요. 예. 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큰 게 JP모간 CT 지수 이런 게 있는데 예. 여기도 작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예. 근데 백악관이 뭐 좀 맡고 있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는 이걸 이제 뭐 어쨌든 하겠죠. 그런 예. 과정에서 아마 채권 자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도 기업 부도 위험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돈으로 막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 채권 같으면 환에 민감하거든요. 예. 근데 환율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만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다른 나라하고. 예. 근데 그 오해일 수도 있고 이제 그게 뭐 믿음일 수도 있는데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최근에 중국이 이 위안화 환율을 글로벌 달러 움직임에 많이 연동을 시켜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실제로 이걸 상관관계를 계산해 보면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달러와 약세라는 힘을 받아서 중국 위안화도 강세로 가고 한국 원화도 강세로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미국 대선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현실성 있는 그 시나리오는 블루웨이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도 민주당이 갖고 가고 의회도 민주당이 갖고 가고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그림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하고 채권 시장이 어떤 형태로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대통령하고 예. 하원, 상원이 다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년 예산 이런 것도 정부가 만들어서 이제 국회에 가서 승인을 받는 이런 방식입니다만,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통과가 되게 돼 있는데 그 미국은 의회가 따로 법을 만들어서 매년 법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백악관하고 합의해가지고 이 법을 시행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블루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을 다 민주당이 갖게 되면 예. 굉장히 강력한 정부가 그렇죠. 들어선다는 예.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공화당이 상원을 갖고 있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예. 뭐 대통령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큰 사업은 다 막힌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블루웨이브든 레드웨이브든 어쨌든 세 군데를 다 하나의 정당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예. 부양책이 좀 힘을 받아야 된다. 어느 쪽을 뭐 중점적으로 집중하든지 간에 경기 부양책이 힘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뭐 최근에 월스트리트가 블루웨이브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지 않겠는가 네. 하고 하는 그러면 바이러스도 별로 걱정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글쎄 미국의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4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중간중간에 2년마다 한 번씩 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게 되면 중간 선거 때는 견제 심리가 발동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는 대통령이 되는 당에다 한번 밀어줘서
그다음에 일 좀 한번 하게 하자. 이런 것들이 계속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어떤 형태로서 결론이 나올지 좀 궁금하기는 좀 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